안녕하세요. 여기는 3795선 고속터미널역입니다. 고속버스 영동선 탑승장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언제나 가볍게 설레이는데요. 버스를 타고 4시간 남짓 달려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삼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삼척 고속버스 터미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야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그 왼쪽편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240번 버스를 타고 조금 더 가야 합니다. 12시 35분 배차 시간에 맞춰 온 버스를 타고 강원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향해 내려갑니다. 다리 건너에는 유명한 삼표 시멘트 공장이 있네요. 용화해변 근처는 레일바이크를 즐기는 관광객이 참 많습니다. 장호항에는 해상 케이블카가 바다를 횡단하고 있네요. 버스는 원더급 해신당 공원에 저를 내려줍니다. 정류장에서 신남항을 가려면 길을 건너야 하는데 횡단보도가 눈에 띄질 않습니다. 좌우를 잘 살피고 건너셔야겠습니다. 멀리 신남항이 보입니다. 해신당 공원 가기 전에 오른쪽 해변으로 가서 맑은 바닷물에 눈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겠네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백사장 항아리에 옥색 바닷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해바다의 매력에 서서히 젖어 들어갑니다. 너무나 맑은 바닷물을 보고 순간 풍덩 빠지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았네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그마한 해변입니다. 해변 건너편 신남항입니다. 파란 바닷물 위에 떠있는 하얀색 어선과 그 위에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하늘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항구 건너편에는 넓은 주차장 너머로 해신당 공원 입구가 보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500년 수령의 보호수가 맞이해주는데요. 구름다리 오른쪽이 해신당입니다. 옛날 삼척 신남마을에 결혼을 약속한 애랑과 덕배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덕배가 해초 작업을 위해 해변에서 떨어진 애바위에 애랑을 태워주고 돌아와 반일을 하는데 갑자기 거센 파도와 강풍이 불어서 애랑이 그만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후 이 마을에는 처녀의 원혼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었는데 한 어부가 이를 원망하며 바다를 향해 오줌을 쌌더니 풍어를 이루었다네요. 이후 마을에서는 대보름에 나무로 남근을 깎아서 처녀의 원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애랑을 모신 해신당입니다. 왼쪽 구석에 나무로 만든 남근이 여럿 매달려 있네요. 구름다리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신남 해변입니다. 저 멀리 바다에 작게 보이는 흰 바위가 애바위라고 하네요. 잔잔한 바닷물 속에 해조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잔물결이 일어 출렁이네요. 구름다리 건너편은 남근 조각 공원입니다.
네. 어질어질하네요. 대포 같죠? 경사진 예쁜 화단 양쪽으로는 위세당당 조각상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나루호 로켓은 여기에 왜 있을까요? 늠름한 기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뜩 화가 났다고 해야 할까요? 그 옆에 의자는 이 의자는 정말 엄지척입니다. 의자가 맞는 거겠죠? 창의성이 가장 돋보이는 벤치입니다. 앉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속전시관 아래에는 덕제상이 있었는데요. 에바 위에서 위급해진 에랑이를 목 놓아 부르는 모습입니다. 삼척어촌 민속전시관으로 올라왔습니다. 입구가 뱃머리 모양이네요. 에랑의 초상 앞에 놓인 의자입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앉는 걸까요? 조정관처럼 움켜쥐고 앉아야 될 듯 합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는 다양한 어구와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통 어구들이 설명과 함께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성민속을 다루는 전시장도 있었습니다. 어질어질하네요. 신남항을 보고 한숨 돌리고 다시 멋진 예술 조각 남근들을 감상합니다. 그래도 여기 벤치들은 못 당하겠네요. 앉으라는 건지 잡으라는 건지 감상하라는 건지 어질어질합니다. 능선을 올라가면 잔잔한 능선길 따라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에랑이네 집이라고 하네요. 삼척의 전통 민간집을 재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에랑의 집 아래는 덕배의 집입니다. 입구에 만 19세 이상 관람 가능이라고 표지판에 써있는 이유가 있군요. 공원 주변 푸르른 숲길 좀 걷겠습니다. 드넓은 바다도 좀 보면서 찬바람 좀 쐬야겠습니다. 차분한 녹색 나무숲을 돌며 진정 숲길 위에는 큰 차양이 설치되어 있네요. 바다 품기 전망대라고 합니다.
그 아래는 12진상이 남근석에 조각되어 있네요. 여기 해신당은 민간의 남근 숭배 토속신앙과 예술이 잘 어울리는 곳인 듯합니다. 와우, 슈퍼히어로네요. 입구로 나가는 중에 스님들을 마주쳤습니다. 더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입구를 나서면 해신당 공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너머에는 해신당 버스 정류장이고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 바로 뒤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담배 연기가 정류장으로 다 넘어옵니다. 뭔가 개선책이 필요할 듯합니다. 240번 버스가 오네요. 40여 분을 달려 삼척 3표 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했습니다. 숙소로 가기 전 삼척 장미공원에 들렀습니다. 아직 장미철은 아니지만 50천 따라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라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반듯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강변 정원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네요. 50천변의 모습도 너무 훌륭합니다. 갈대 넘어 보이는 산표 시멘트 단지가 산업과 자연이 잘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장미공을 나와 삼척항까지 걸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비 울음소리네요. 건어물 공판장도 구경하고, 여기는 이사부 광장 앞 방파제입니다. 온 세상이 뻥 뚫린 듯한 시야는 동해바다의 가장 큰 매력이죠. 숙소에서 바라본 바다도 참 멋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틀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사부 사자바위도 아침을 열었네요. 상쾌한 아침바람이 참 좋습니다. 어제 왔던 방파제인데요. 방파제에서 맞는 바람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지개를 켜고 삼척항으로 왔습니다. 삼척항 GS25 편의점 맞은편 등대 건어물 가게 옆으로 파란 페인트 칠해진 골목길이 있는데요. 삼척항 산기슭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언덕집들 사이로 난 예쁜 길입니다. 하얀 담벼락과 파란 골목길은 산토리니 감성일까요? 이 길은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길이라서 파란색 길로만 관람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파란 바닷길을 벗어나면 바로 솔향기 전망대가 있습니다.
마을 언덕에 참 예쁜 전망 장소네요. 꽃으로 장식된 아치문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집 담벼락에 푸른 바다를 꿈꾸는 고래 한 마리가 그려져 있네요. 제주도 도라르방이 여기 삼척까지 마시를 나오신 모양이네요. 언덕 위 나무 두 그루. 그 두 나무를 지나 만났던 정라항 언덕의 마루. 여행 중 제일 마음이 편안해졌던 장소입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여행객의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삼척 정라항 나릿골에 사셨던 분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공원은 곳곳이 포토스팟이었는데요. 양쪽 기슭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바람의 화원. 너무나 감성 돋는 산책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저 아래가 나릿골입니다. 저는 나릿골 반대 방향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이정표에 항구 식당으로 되어 있던데 바다와 만나는 곳이군요. 새천년도로와 만났습니다. 신라장군 이사부의 길이라고 하네요. 솔밭 옆으로 푹신한 산책길이 이어집니다. 도로 옆 기슭에는 등나무꽃이 가득합니다. 해안당구가 발달한 삼척의 지형 때문에 도로는 바닷가 절벽을 계속 휘감아 가는데요. 절벽 사이사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는 작은 항구나 백사장이 해안을 따라 줄지어 있는 산책길입니다.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걸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산책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전경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 옆에는 조각공원이 있어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넓디 넓은 수평선은 기본값이죠.
조각공원 옆의 언덕엔 정자와 또 다른 멋진 전망대가 있습니다. 곳곳에 바다를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저 멀리 두꺼비 바위를 보는 곳이네요. 동해안 삼척길, 눈이 쉴 틈이 없는 다채로운 산책길입니다. 그러다 만난 곳인데요. 계단과 철제 난간이 아찔아찔한 곳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지 난간에 손잡이가 한쪽만 만들어져 있어 스릴이 엄청났습니다. 후덜덜하네요. 예상하지 못했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너무나 멋진 풍경과 바다 암릉입니다. 해안을 한 바퀴 돌아 나오자 항구를 또 만났는데요. 작은 백사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더 큰 백사장이 있습니다. 삼척 해수욕장입니다. 해안 감시초소가 너무 귀엽죠? 거기에 뒤처질세라 귀염뿜뿜 사륜차가 있네요. 가슴이 뻥 뚫리는 백사장 옆에는 해송밭 산책길, 그리고 맥주 한 잔 생각나게 하는 감시초소.
그리고 너무나 웅장해 보이는 해안 풍경까지 삼척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언덕 데크길을 따라 쭉 올라가며 내려다보는 바닷가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언덕 위에 파란 등대가 서 있네요. 예쁘게 꾸며진 리조트 단지를 돌아 나갑니다. 이 길은 증산 해변으로 연결되는 해송길이네요. 멀리 언덕에 길이 있는데요. 아,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길인가 봅니다. 자전거를 타며 동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데크길이라니 참 멋진 길이죠. 이 자전거 데크길 왼쪽은 이사부 사자공원이고요. 저는 추암 촛대바위로 향합니다. 테트라포드 모양으로 만든 해변 감시탑이네요. 저 바위가 촛대바위인 것은 아니겠죠? 삼척 지역 해안은 참 멋진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가였을 것 같은데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이 현재 살지는 않겠죠. 알록달록한 다리를 건너 작은 언덕을 올라갑니다. 저게 촛대바위군요. 와. 그런데 어제 다녀온 해신당 때문인지 촛대바위가 촛대바위로 보이질 않네요. 획 하나가 다른 곳에 가서 붙어버리네요. 촛대바위 주변에도 해안가 기암 괴석들이 많더라고요. 해암정이라는 유명한 누각입니다. 현판이 3개씩이나 걸려있네요. 가운데가 우암 송시열, 오른쪽이 송강 정철, 그리고 왼쪽은 개남 심지황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해암정 왼쪽에는 출렁다리가 있는데요. 튼튼하다면서 별로 안 무섭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찔하지 않나요? 출렁다리에서 벗어나서 순환 산책로를 따라 걷습니다. 순환 산책로는 그 길이는 좀 짧습니다.
대나무 숲 터널이네요. 터널을 나와 다리를 건너고 주차장을 지나면 추암역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긴 하지만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고속버스 시간까지 1시간 정도 남아서 50천을 좀 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강가에 절벽이 있는 풍경이 멋집니다. 이건 오동나무 꽃이겠죠? 저 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지네요. 강물빛이 참 파랗죠? 강 절벽 위에는 유명한 죽서로입니다. 관동 8경 중 하나라고 하네요. 죽서로 반대편 삼척문화예술회관 옆으로 아까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야외 공연장 위로 이어지는데요. 데크길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산조팝 나무꽃이 피어 있네요. 서울의 숲과는 뭔가 다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행 온 기분 탓이겠죠. 아, 이 산 이름이 남산이네요. 작고 아담해서인지 산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삼척의 남산을 구경하고 돌아나갑니다. 텃밭을 정성스레 가꾸고 계시네요. 오십천교를 건너 조금만 가면 버스 터미널입니다. 삼척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며 산책 끝!